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대법원장을 농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특검법안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꼼수였습니다. 제3자 추천은 이런 뿐이었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농락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국회에서 재표결해서 폐기 처분됐죠. 두 차례나 폐기 처분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세 번째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출하는 특검법안은 특검 수사의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14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아직 2건으로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범위를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역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사안들은 대부분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씨 사건에서 파생된 그런 의혹들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어차피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민주당이 큰 인심이나 쓰듯 삭제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을 벌려나가면 막을 도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제한된 기간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하더라도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었죠. 그런데 기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급조된 수사팀에 불과한 특검이 다시 수사한다고 뭘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명태균 씨 사건까지 포함됐습니다. 어차피 특검의 수사기한 내에 마무리 짓지도 못할 그런 수사 범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매일매일 브리핑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런 목적의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래도 거부할 것이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기존 내용에서 하나도 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때도 나중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 이러면서 특검법안을 제시했는데 그때 그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원안은 여당을 제외한 제1당과 제2야당에서 한 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그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3일 이내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로 임명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 중에 연장자가 특별검사를 맡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기존의 최상병 특검법안 당시 제3자 추천안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3자 추천이란 명칭만 붙였을 뿐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자기들이 볼 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뺑뺑이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결국은 대법원장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야당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그런 의미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대법원장을 덜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화를 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국회의장과 야당 아래에 두겠다는 교묘한 술책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재판을 놓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각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의 재판방에 이미 이재명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굉장히 화를 낼 정도로 재판 방해를 일삼고 있죠. 온갖 재판 방해를 그렇게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 대법원장을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의 특정 예산은 6, 700억 전액을 삭감시키면서 사법부의 예산은 오히려 대폭 정액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이재명 무죄시켜줘. 이런 식으로 지금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농단은 지금 그뿐만은 아니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당내 최대 조직이면서 이재명의 친위대격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주도해서 재판 당일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무죄라는 탄원서를 지금 100만 장 넘게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나마 중복 탄원이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탄원서입니다. 유무죄의 판단은 판사의 권한이죠.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하자마자 민주당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자 입법군을 활용한 사법부의 통제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제3자 특검 추천을 의뢰하자면서 비토권을 사용해서 대법원장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민주당의 이런 특검 법안에 대해서 가장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도 역시 불순합니다. 14일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15일이니 부부간에 참 좋은 꼴 보여주는 셈입니다. 저런 집 아들들은 뭘 보고 뭘 배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기가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후기글도 남기고 그러겠죠. 어쨌거나 14일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서 이재명 부부의 재판에 쏠린 관심을 조금이라도 희석시켜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딸랑이 박찬대의 노력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 여사의 특검 법안을 과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 그런 부분조차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다시 단합 모드로 그렇게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제3자 특검 법안으로 국민의힘 반란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민주당이? 특히 이번 특검 법안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떠오르는 스타는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 때 단행했던 공천이었고 그보다도 정치권에서 명태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준석과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지금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김종인을 정치적 아버지라고까지 지칭했는데 논란이 되자 김종인은 한두 번 본 것이 전부다 이렇게 부인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심지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까지 명태균을 알고 지냈던 그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종인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면 먼저 이준석부터 먼저 탈탈 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이를 모를 리 없죠. 개혁신당 현역 의원 3명이 똘똘 뭉쳐서 아마 특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할 경우 2차 특검법 재의결 때보다 오히려 찬성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당장 찬성표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숫자를 하나 늘리고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어떻게든 유도해보겠다. 그런 전략적 특검법안일 뿐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오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것인데 28일은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25일이죠. 그 1심 선고 직후입니다. 예상컨대 징역형 등의 중형이 선고돼서 관심이 온통 이재명에게로 쏠려 있을 때인데 특검법 재의결로 관심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전략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뜻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의혹 보도들이 지금 추가로 계속 이어지고 여론이 많이 나빠질 경우 특검 수용으로 선회하는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민주당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최소 1표, 그리고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표 재표결에서는 4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표 가운데 2표는 기권과 무효표입니다. 기권과 무효표는 투표 참여 수에는 포함되지만
찬성으로는 카운트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이탈한 표는 2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돼야 재표결을 통과하는데, 이번에는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여당에서 11표가 이탈해야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을 통한 특검법에 찬성하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설득 명분을 오히려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총을 열어서 특별감찰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든가 아니면 원내 지도부에 일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과 함께 제3차 김여사 특검법 제출로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총력전에 돌입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김여사 특검법은 여권의 내부 분열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